네, 선생님. 선생님 뵙고 좀 여쭙고 싶은 예.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요즘에 가장 핫 이슈, 홍범도 장군이 과연 공산당이냐 아니냐. 2차 대전 중에 이제 말하자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건데, 예. 그때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 아니었나요? 참 그 질문 잘 하셨는데, 네. 우리가 다들 이 진보적인 그 지식인들조차도 막 공산당은 나쁜 거다. 네. 공산당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관계없다. 이런 그 무의식 속에 그 경계선을 두고 하거든요. 그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요. 그 경계선을 안 허물고 홍범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1920년대 전후해서 세계사 전체가 이때는 모든 나라에서 공산당이 생길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1929년 그 미국의 월가 사태가 터져서 경제공황이 될 때 30년대는 온 지구상의 진보적인 정당들이 다 그냥 집권을 하기도 하고 집권이 되는 거. 온 지구상의 노동자들이 다 단결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 제패를 그 행패를 비판하던 시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때 지구상의 4분의 3이 다 식민지입니다. 지금처럼 독립국가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다 식민지예요. 그럼 식민지 나라들이 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데 강대한 나라 중에서 식민지 약소국 독립을 도와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소비에트 연방밖에 없었어요. 레닌이 그 러시아 혁명을 성공한 뒤에 완전히 그냥 세계 약소국가 독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세계기구가 커민테른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식민시대 전 기간 동안에 다 커민테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런 시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 안 하고 공산주의 가면 내가 말 잘못하면 또 욕얻어 먹겠지, 지역 살겠지, 이런 걸 버려야 돼요. 그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서.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특히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열망했고 그걸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까지도. 그걸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이 분단국가에서 형제나 그러면 내가 주사파를 몰리지 않을까, 이 공포증을 없애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라는 것도 다 공산주의에서 덕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말하면은 세계 헌법사에서 인간의 생존권, 그 원래 자본주의 체제하에 그 부르주아 헌법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자유만 주장했거든요. 헌법에 생존권이 주장한 거는 그야말로 마르크스 덕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다 그러면 서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한테 배우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한테 배우고 이렇게 똑같이 사상이 공존하는 걸로 인정해야만이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다. 따라서 독립운동도 그 독립운동을 뭐 소련 공산당이든 어디 공산당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가입했다고 그게 독립운동 안 한 게 아니다. 독립운동 인정해야 된다. 이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런 논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과 연관해서 왜 사람들이 친일과 반일 속에서 꼭 반공하고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에도 그걸 자기 나라 독립운동을 뭐 진보적인 세력이 했느냐, 그 반공 세력이 했느냐, 그거 따지면 그건 독립도 안 돼요. 그 우리나라도 독립하기 전에 백범 김구선생까지도 다 좌우 합작을 하다가 결국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단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면 지금 도리어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남북 통일의 주도권을 갖는 거지.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진보가 인류 역사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권력만 쥐고 그냥 자기 지지 안 하면은 다 공산주의 전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세력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아는 건지 사회주의를 아는 건지 참 의심스럽고, 그 같은 진보 세력이라도 뭐
공산당과 그 진보적인 그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이게 다 의미가 다른데 공산주의라는 말을 이미 이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쓴 지가 오래됩니다. 그리고 또 공산당은 꼭 우리 사회에서 없어야 된다는 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정당도 다 허용하는 것이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공산당 있고, 예, 유럽에도 공산당 있고, 다만 국민들이 지지 안 하니까 그 당이 없어진 나라도 많죠. 힘이 없어진 나라도 많고 그런 거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공산당을 다 없애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당 다 없애고, 지 마음에 안 드는 야당 당수 다 구속하고 법적 처리하고, 그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거는 전체주의예요. 예. 절대 그건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이미 자격 탈락이라고 봐야 되죠. 그 홍범도 비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격 탈락이에요. 지도자로서. 뉴라이트의 대표라고 하는 이영훈 교수, 일본의 자민당 구국화보다 더 편협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그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사람은 일본의 그 침략에 대해서 오히려 연구를 깊이 하고, 이영훈 교수 같은 한국인과 호사카 유지 같은 그 일본인 출신 한국인을 네.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점점 이 인류 역사가 크게 보면은 이제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석화되잖아요. 네.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학력도 많이 섞여서 함께 공부하게 되고 다른 종교 민족들이 네. 그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하는데 다만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원칙은 뭐냐면은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민주주의와 평화, 반전, 평화, 민주 평등 사상, 사회복지, 이게 그 모든 정치학 교과서의 제1장이거든요. 그럼 그 1장을 무시해버리면은 이미 시대 탈락이고, 그런 그 모습을 둔 나라는 후퇴하겠죠. 국민들이 대단히 불행한, 나는 이제 그래 말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을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가 참 머슴을 잘못 뽑았다. 머슴을 뽑아놨는데 머슴이 칼을 빼들고 주인을 위협하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뭐가지 딱 압수수색 해? 예. 그런 모습을 뽑아놓은 거예요. 네. 뽑아놓고도 아직도 후회 안 하고 지지하는 일부 멀찌감치한 국민들,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일본을 더 앞세우고 또 일본 기시다보다 더 일본 총리 같은 발언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윤석열은 한국 사람이 맞을까요? 혈통적으로는 뭐 한국 사람들밖에 볼 수 없는데 두뇌 뇌세포 구조로 보면은 저는 그래 말하고 싶어요. 미일 합작. 왜냐하면 미국, 일본이 지금 합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에 강력한 대륙 세력을 막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그 옛날처럼 약화되고 없고 조선반도를 먹겠다고 하면은 일본도 절대 우리나라를 포기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옛날 가스라테프트 조약처럼 미국은 어디까지 먹고 일본은 어디까지다 조약을 맺어요. 맺어도 또 욕심이 나거든요. 그 결국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태까지 오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의 용병이 되느냐, 일본의 용병이 되느냐, 독립은 간 곳이 없죠. 그런 꼴이죠. 그러면은 빨리 끌어내려야 할까요? 아이, 참, 끌어내려야 되는데 방법은 전 모르겠고, 어쨌거나, 여기에서 더 악화 안 되게, 한시라도 더 악화 안 되고요. 하루라도 더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외국 나갔다 오면은, 점점 우리나라는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저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참 절박하게 들립니다.
이 윤석열 근데 정권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보다 사람들 지지하고 있잖아요. 일부 예.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식민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대한제국에 사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친일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학병 가르쳐 권유하고 뭐 그런 그게 아닙니다. 그 뇌세포가 완전히 일본화된 거예요. 천황주의자가 된 건데 그 당시 친일파 이론 아주 선구자를 한 사람이었던 윤치호가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 그 지배 밑에 있지 않으면은 한반도는 전부 다 사회주의화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미 그랬군요. 이미 윤치호가. 예, 지금 윤석열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성도 예. 똑같고.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결국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 자기 역사를 팔아먹는 사람은 그 뇌세포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없어요. 국민들이 죽든 고생하든 어떤 말 해도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윤석열이 말하는 그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거든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진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하자면 타도 대상 또는 탄압의 대상 또는 뭐 무참히 밟아도 되는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끔찍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더 심하게 이제 과장해서 말하면은 그냥 막 다 죽여버려도 된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온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책을 딱 공산주의자를 몰아가지고 죽였잖아요. 어? 미군령도 마찬가지고,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죽산 조봉암도 그렇게 죽은 것이고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독립운동가보다 더 심하게 잡은 게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진보 세력들이에요. 더 독립운동보다 그 사람들을 더 탄압했거든요. 쪽보가 똑같지 않아요? 일본 식민지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딱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요. 예. 탄압을 인류 역사는 공산주의자뿐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기독교가 왜 세계 종교가 됐습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탄압이라고 보거든요. 탄압 안 하고 자유롭게 놔뒀으면 이렇게 안 돼요. 탄압하니까 점점 더 한 거예요. 로마도. 궁금해지죠? 예. 너로만 불 안 태웠으면 이래 안 돼요. 아시아도 보십시오. 제일 탄압을 많이 한 우리나라가 제일 기독교가 번창했어. 네, 박해가 심했던 나라.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한 나라, 일본, 뭐 기독교 미지근해. 하나도 탄압 안 한 중국. 중국은 기독교 들어가나 불교 들어가나 가만 하나 둬버려요. 네. 참 크지요. 네. 기독교 몇도 못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밉다 같은 거 뭐 죽여야 된다 하면은 할수록 더 커집니다. 예. 러시아의 옛날에 그 초대 문교부 장관이었던 라차르스키라는 사람이 탄압이라는 건 어떤 거냐. 판자의 못을 박는 거하고 똑같다. 판자에 이제 못이 나왔어. 저 꼬복실에 저는 없애. 못을 치거든. 지금 밑에 내려가요. 겉에는 없어. 밑에 이만한 송곳이 돼가지고 상대를 찔러요. 모든 그 저항, 그 탄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정의의 세력들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즐기는 말로 아무리 탄압을 해도 봄이 되면은 새로운 잎이 돋고 새로운 꽃이 피듯이 항상 진리를 향한 청년 세대들이 자라난다. 그러지 않아요? 이승만 때 그렇게 탄압하고 박정희 때 그렇게 탄압하고 전두환 때 그렇게 탄압했지만 역시 진보 세력은 커졌고 지금은 훨씬 많아졌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 탄압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이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뭉칠 것이다.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친일과 반공이, 그러니까 친일 세력의 무기는 반공이고, 이 진보 세력의 그 반일, 극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반공의 벽에서 멈칫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지금? 예.
그러면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말에 진보는 그냥 코웃음 치고 말잖아요. 지가 파시스트 때 무슨 그 코스를 만들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되나요?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예. 왜냐하면은 말하자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팔먹은 사람들이 팔로 뒤에 자기의 죄를 숨기고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 구호가 방공이거든요. 그 누가 심어줬느냐? 미국이 심어줬어요. 네. 미국이 뭐가 심어줬느냐? 기독교와 함께 기독교와 방공을 딱 이렇게 그 사탕 알사탕 당이 만들듯이 정하듯이. 뭉쳐가지고 그 지금까지 독재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만든 사람들은 뭐냐? 엄청난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그 죄를 숨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방공이에요. 그래서 반민특위가 무산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DNA가 일본인인 그 세력을 우리가 축출하지 않고 선거로 그야말로 명예롭게 피 안 흘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이승만도 4월 혁명으로 타도됐죠. 그 박정희 정권도 결국은 자기 친근의 근친에 의해서 비살당했죠. 그것도 부마 사태 때문에. 예. 그 부마 민중항쟁에 항쟁. 예. 민주항쟁에 유발한 측근에 대해서 이제 측근에 의해서 죽었죠. 그다음 전두환 세력도 간신히 임기는 채웠지만은 87년 6월 항쟁 그것도 벗어났죠. 지난번 박근혜 정권도 촛불 시민혁명으로 벗어났죠. 그러면 20세기 이후에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큼 혁명을 이렇게 많이 한 나라는 없어요. 혁명 올림픽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입니다. 우리나라가 혁명의 금메달 민족이라는 걸 정치인들이 알면은 정치인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가 혁명 금메달 민족입니다. 그럼 무슨 나쁜 짓 하면 쫓겨나요. 그 역사의 철칙이고 특히 우리나라 혁명 금메달 민족은 쫓아내요. 네. 쫓아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가 좋은지는 저도 모르는데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 민주 세력들은 다 힘을 합쳐서 함께 어쨌거나 하루라도 빨리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민주 세력 전체의 과업이다. 근데 지금도 뭐 이러다 빠르다 뭐 너무 혼란스럽다 그래 말하는 사람은 민주 세력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쫓아냈다. 아니 나쁘면 쫓아내야죠. 자주 쫓아냈다? 어떤 정치인은 그래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은 막 너무 자주 그래가지고 뭐 헌정 질서 물러난다. 헌정 질서를 물러시킨 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누가 헌정 질서를 물러시켜요? 국민들이 시킵니까? 저가 다 시키고 있어. 현역이 물러시키면 우리가 쫓아야 헌정 질서가 잡히죠. 헌정 질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몰아내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 선거도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 민주 세력들이 다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식 못하고 그놈이 그놈이다. 뽑아줬더니만 일도 못하더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독재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을 편들어주는 말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정권은 나쁘다. 몰아내야 된다고. 힘 합쳐서 몰아낼 수 있는 정치인들을 밀어주자. 이게 내년 선거 목표가 되어야 된다. 목표가. 선생님 모시고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기운이 나고 뭐 그냥 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항을 안 하면 한국인이 아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시기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대한국 독립군의